2024년 AMPM 글로벌이 준비한 특별한 새해 선물 1월 10일 오후 4시부터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무료 컨설팅도 받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그로스쿨 김나영 대표가 선사하는 맛있는 콘텐츠 마케팅 무료 강연도 들을 수 있는 기회. 단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들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요새 자주 보이죠? 네, 날 것 그대로를 전하는 빨간맛 팀장 양세준이고요. 네, 저는 팀장님 아래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조은영 대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또 최근에 저희가 좀 많이 찍게 됐어요, 그죠? 어떻게 맞아요.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잘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좀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상 찍기 전에 또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었고요. 오늘은 야근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왜 정신이 없으셨어요? 세팅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정리를 하느라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니 광고주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희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세팅하고 막 데이터 보고 막 전략 짜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뚝딱하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뚝딱 시작하면 나오는 게 아니어서 항상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저희도 좀 공부 많이 하고 항상 신경 쓰신다는 점 우리 광고주분들 보고 계실 텐데 아시죠? 잘 아시죠 저희?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요새 좀 큰 계정을 하나 좀 맡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시고요. 굉장히 많이 쓰시고 거기 좀 데이터를 좀 성과를 좀 올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이렇다 막 우왕 막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세상에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그죠? 뭐 제가 담당한다고 해서 막 다음날부터 막 전원 막 이만큼 일어나고 막 갑자기 유입자 수 막 10,000명에서 막 10만 명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애들. 걔들 없고 조금씩이라도 좀 데이터 올리려고 늘 항상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광고주는 아시죠? 네, 아시죠? 네. 네, 다시 좀 돌아와서요. 네,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많은 광고주님 분들이 그 운영을 하실 때 스마트 스토어를 할까 자사몰을 할까 매우 많이 고민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좀 정리 버전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더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약간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곳 다 장단점이 확실하기도 하고 상황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운영을 해야 한다, 어디가 더 좋다라고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신의 업종이 어디에 더 잘 맞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그거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차이. 제가 이거 방송할 때마다 얘기해요. 맨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근데 저는 이거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결국의 최종점은 자사몰이 맞습니다. 저는. 이건 저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자사몰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이버 거다 보니까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신가요? 하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양세준 팀장이 자사몰이 낫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에 대한 장단점을 좀 나열을 해드릴 건데 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생각을 하는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 첫 번째는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 시작 가능. 왜냐면 이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네이버에서 조금 제공을 하는 템플릿에 맞춰서 상품을 등록을 하기만 하면은 바로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따로 뭐 비용이 들지도 않죠. 홈페이지는 그쵸? 자사몰은 제작하려면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뭐 내가 개발자다, 막 디자인도 잘한다 그러면 안 내셔도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은 호스팅사를 사용하시죠. 제가 호스팅사 항상 강조드리는데 호스팅사, 뭐 카페24, 뭐 고도몰, 뭐 아임몰, 기타 등등 네. 뭐 이런 데를 사용하시게 되면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거 내 스마트 스토어를 쓰라는 또 이제 네이버의 어떤 수작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네. 저 네이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출에 용이하다. 네, 용이하다. 맞죠? 네이버에서 좀 제공하는 스토어인 만큼 노출이 잘 이루어지고 자사의 스토어를 잘 관리해서 품질 지수랑 스토어 등급을 높인다면 광고 없이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거죠. 네이버 거다 보니까 좀 맞아요. 어떤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어드밴티지? 아니야, 그걸 뭐라 그러죠? 더 주는 거? 아무튼 뭔가 더 베네핏 그래 베네핏 같은 것들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게 뭐 오피셜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교적 그 네이버 봇이라고 하죠. 네이버 봇이 뭔가 어떤 검색 엔진상 혹은 광고상에서 인식을 할 때 뭔가 우선적으로 조금 더 데이터를 빨리 갖고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오피셜은 아닙니다. 근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이게 다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스마트 스토어인데 실제로 어떤 그 검색 엔진의 어떤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로봇이 끌어갈 때는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도. 네.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스마트 스토어로 메타 광고랑 구글 광고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래 시청을 해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나 이탈하지 마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저희도 이거 하면서 뭐 이탈 이런 거 다 데이터 조사도 합니다. 저희. 네. 나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간편한 구매 가능. 그 네이버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도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할인 쿠폰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는 좀 수수료가 낮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아니 이 오픈마켓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 오픈마켓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요? 오픈마켓은 뭐 광고주분들 시청하시는 광고주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소위 그러니까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이 많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로아스가 아무리 높아도 오픈마켓 쪽은 수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게 정말 판매가 돼도 광고주분한테 수익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데 스마트 스토어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지만 비교적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사물이 더 쌉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을 세 가지나 있지만 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세 가지고 장점만 있을 순 없죠. 모든 것은 그렇죠. 단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노출의 감소. 단점이라고 적을까요? 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노출의 감소. 앞서 장점으로 노출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신제품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또 새로운 셀러들을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노출량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경쟁 업체가 생긴다면 더더욱 낮아지게 되겠죠, 노출이. 뭐 노출은 뭐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하느냐에서 좀 다릅니다. 다만 다매체나 어떤 미디어 믹스나 이런 플랫폼들이 같이 병행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네이버라는 한정적인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출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안에서만 놀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어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감소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네이버 안에서만 놀 수 있다고 또 하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어의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다. 커스터마이징 불가. 왜냐면 이게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입맛대로 뭐 저의 제품별 특성대로 자사몰을 꾸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많은 제약이 있죠. 좀 뭐 어디에 뭘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뭐 양쪽 사이드에 뭘 더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다를 제가 단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스토어를 꾸밀 수 없는 거죠. 어떤 정해진 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넣고 싶거나 어떤 디자인을 바꾸고 싶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스마트 스토어는 형태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좀 딥한 내용이긴 한데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막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브랜드 스토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브랜딩이 필요해요. 판매율도 막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브랜딩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다 제조사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노출되는 형태가 다르긴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광고주분들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마트 스토어에 아무리 잘 꾸몄다 한들 상품을 올렸다 한들 이게 자사몰처럼 구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물론 상세 페이지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상세 페이지는 뭐 안에 꾸미기 나름이니까. 근데 최초에 그 구현화되어 있는 그 메인 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안 예쁜지 저는 참 좀 그렇습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좀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타 매체에 스크립트를 설치가 불가능하죠. 매체 스크립트 설치 불가. 네. SNS라든지 ADN 같이 다양한 네이버가 아닌 매체에서의 광고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을 시키더라도 그 스크립트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게 한 2년 전이었나요? 한 3년 전에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그 스마트 스토어도 예전에 그 스크립트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도 해봤습니다. 돼요.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네이버에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온다 한들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금도 아마 되긴 될 겁니다. 이게 좀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데이터 정확하지도 않고 괜히 건드렸다가 네이버 쪽에서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네이버가 또 제가 자꾸 네이버를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이버가 한번 제재가 들어오면 안 풀어줍니다. 얘네는 정말 거의 대부분 제재가 들어오는 게 거의 영구적, 반영구적 이런 식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의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메타든 뭐 구글이든 뭐 어떤 매체든 상관없습니다. 광고 집행은 가능합니다. 광고 집행은 가능하되 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뭐 리타게팅이나 아니면 기타 뭐 전환에 관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 DB의 수집 같은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냥 불가능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끔 보면 가끔 어떤 광고주분들 이렇게 상담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됐는데 이거 되는 거냐 막 나 사기당한 것 같다 막 비용 받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세요. 그냥 쿡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안 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좀 읽어볼까요? 좀 받아볼까요? 네이버 네.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아직은 유리하다고 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좀 다를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쇼핑 검색에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할 수 있는 광고 영역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자사몰도 가능하지만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 그냥 쇼핑 검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무슨 뭐 윈도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핫딜이라든지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스마트 스토어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본다면 스마트 스토어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이 되는 건 2차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사몰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좀 큰 그림, 좀 멀리 보는 그림에서 봤을 때는 자사몰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결국엔 제가 최초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차이예요. 결국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점유율 자체가 네이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해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키워야 되고요. 그렇지만 전환은 자사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에 대한 문제는 광고주분들과 저희랑 같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현재 브랜드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재 시점 그리고 데이터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만 따지면 저는 유리한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무한적이진 않다. 언젠가는 뒤집히는 순간이 온다. 라고 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자사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사몰의 장점이요. 어떤 게 뭐가 있다고 있죠? 생각하세요? 제가요? 자사몰의 장점은 아무래도 단점의 반대겠죠. 스마트 스토어 단점의 반대일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좀 꾸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바로 바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스크립트 그러니까 어떤 코드 값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 자사모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수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로아스라고 하죠. 광고 수익률만 보면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쵸. 근데 실제로 판매돼서 ROI라고 하죠. ROI 기준으로 봤을 때 광고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수료들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되면은 자사모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거 자사몰에서 좀 판매되게 옮겨주세요라고 하시는 KPI가 그걸로 정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태초에 잡을 때 좀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자사몰 같은 경우는 어떤 회원 가입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 등을 통해서 더 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죠. 스마트 스토어는 제약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50% 할인하고 싶다 해서 50% 할인 못해요.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는 90% 할인도 뭐 할 수 있고요. 뭐 타임 특가 세일이라든지 실시간 할인 같은 경우들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사몰은 데이터 분석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맞아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뭔가 어디서 클릭 일어났는지 누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했는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이 페이지 갔다 저 페이지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지 이거를 액션 형태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건 이렇게 바꿔볼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몰은 사실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죠. 스크립트 설치가 가능하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는구나. 네. 스크립트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 가능. 그리고 브랜딩의 효과라고 말하면 될까요? 좀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자사만의 색깔을 가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고관여 제품을 판매하기가 좋죠. 제품을 판매하기 좋다.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도 좀 자사몰로 들어갔을 때가 좀 진중성 있게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자사몰의 장점입니다. 맞아. 이거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브랜딩 효과나 이런 걸 입증하는 것들은 홈페이지가 훨씬 더 관여가 높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느낌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그리고 맞아요. 브랜딩 효과를 주고 싶으면 뭔가 고급적인 느낌을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대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모든 유입이 거의 대부분 다 홈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딩 스토어가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되려면 뭔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게 좀 어려울 뿐이지 브랜드 스토어는 한번 보세요. 되게 대기업 중에 되어 있는 친구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약간 브랜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단점을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방금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자사몰은 또 임대형이 있고 독립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직접 제작을 하는 독립몰과 흔히 알고 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24, 아임몰, 고도몰 이런데 이런 데가 있는데 독립몰의 장점으로는 자유도가 높아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과 디자인의 추가가 가능을 하다는 점이고요. 구조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근데 단점도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하고 수수료가 또 부과가 된다는 점, 부가 서비스를 직접 연동을 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저는 단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제가 독립몰 광고주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게 제가 할 말 많으시겠어요.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이게. 독립몰은 개발자분이 그냥 입맛대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괜히 만졌다가 홈페이지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 저희가 어떤 전환 스크립트나 아니면 리타겟팅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직접 못 하시는 경우들. 그렇죠. 와 근데 이러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개발하신 분만 알아요. 근데 정말 최악인 거는 개발하신 분이 퇴사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이러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독립몰은 사실 저는 제가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면 완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이분이 뭔가 영구적으로 계셔야 되는데 아니면 인수인계를 정말 정확하게 하거나 근데 개발 영역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발자분이 계셔도 이후에 뭔가 다른 수정할 때나 쓰시는 게 더 좋을 거고 저는 그래서 임대형 쇼핑몰을 쓰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정말 큰 대기업들 완전 일류 대기업들은 다 개발자들이 보유하고 있죠. 개발자들 뭐 연봉도 어마어마하죠 그분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임대형 쇼핑몰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 개발자분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저희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정말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대형 쇼핑몰의 장점도 준비했죠. 보다 간편하게 쇼핑몰을 제작할 수 있고 맞아요. 부가 서비스도 손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호스팅사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디자인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부가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추가가 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대형 쇼핑몰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임대형 쇼핑몰랑 관련된 사람 아니고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요. 근데 임대형 쇼핑몰이 좋아요. 마케터 분들도 사용하기도 좋고 광고주 분들도 정말 막 개발이 뛰어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하기도 굉장히 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임대형 쇼핑몰은 저는 물론 다소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라면 그 정도 투자는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대형 쇼핑몰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임대형 쇼핑몰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의 팁을 가져와 봤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인데 SEO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신경을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SEO란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검색에서 내 글이 잘 검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SEO를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키워드. 멀티가 정말 안 됐네요, 제가. 제품의 키워드는 카테고리랑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세부적인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노출이 돼야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제품 키워드가 너무 길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고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 안에서 이 검색 엔진 SEO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면은 어느 정도 좀 잡힐 수가 있어서 그거를 따라오시는 게 좋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이버 제도 준수. 그 네이버 그 검색 엔진 그 검수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맞춰서 그냥 진행하면 스마트 스토어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최적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스마트 스토어는 쉬워요. 너무 베네핏을 준 게 아닌가 네이버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기간을 통해서 구매율이 높은 시간대를 체크해서 그 시간대를 반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어 오픈할 때 알람 버튼을 통해서 주문이나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실수를 줄이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 중요하죠. 상세 페이지. 이 상세 페이지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많죠. 그냥 글과 사진만 등록을 해도 괜찮지만 동영상을 좀 넣는 게 그래도 이탈률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 상세 페이지는 사실 어차피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맞아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지금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맞아요. 뭔가 이런 내부적으로 마케팅 팀들이나 이런 아이디어 제공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좀 잡고 거기서 그러니까 똑같이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벤치마킹을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최근에 나왔던 거 보면은 리뷰가 먼저 나오는 게 좋다더라라는 말도 있고 리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 정보가 나오고 동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세 정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각각 다 달라요. 근데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아무래도 광고를 아무리 잘한들 직접 들어왔을 때 상세 페이지에서 뭔가 어떤 액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탈이나 반송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좀 어려우면 같은 업종의 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벤치마킹을 하셔라 라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 두 가지 모두 확실한 장단점이 있어서 본인의 상황과 업종에 맞는 곳으로 운영을 하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 둘 다 파라미터와 픽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좀 자세한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말고 혹시나 이거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을 하시든 자사몰로 운영을 하시든 어쨌든 쇼핑 쪽 라인에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쇼핑 파트너 센터 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자기는 쇼핑 파트너 센터 계정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쇼핑 파트너 센터 계정을 좀 잘 확인해 주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에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의 업로드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핸들링은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한다는 거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네이버랑 뭔가 연동이 되는 내용에서 쇼핑 파트너 센터 꼭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거, 운영할 수가 있고 거기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좀 다시 돌아오면 저는 이거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결국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키울 거냐 자사몰을 먼저 키울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좀 답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자사몰을 먼저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사몰을 먼저 키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평균치의 로아스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유입량이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하나씩 시작하면서 등급도 좀 올리고 좀 가져올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제조사나 이런 거면 가장 베스트고요. 좀 스마트 스토어로 같이 병행하면서 광고도 집행을 해보면서 뭔가 효율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만 할 수 있는 광고 영역들이 있어요. 노출될 수 있는 영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로로 하는 건 조금 힘들고요. 좀 나중에 먼 미래 좀 큰 그림을 그리셔서 하나씩 점점 키워가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결국 최종 단계는 홈페이지다. 항상 홈페이지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좀 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가 좋으신가요? 자사몰이 좋으신가요? 저도 이거를 딱 찝기는 너무 어렵지만 저도 조금 자사몰을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좀 네이버에서만 광고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매체마다 너무 좋은 특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사몰을 사용을 해서 좀 다양하게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저도 좀 자사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제 개인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자사몰이 맞아요. 그냥 자사몰이 결국엔 자사몰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사몰이 가장 그러니까 모든 전환은 그 브랜드 명으로 들어와서 자사몰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게 최고예요. 그 이상의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사몰에서 전환이 많이 나야 된다는 점. 이게 저도 이것 때문에 진짜 옛날에 골머리를 진짜 앓았던 적이 있어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사몰이 가장 첫 번째에 한다는 거 좀 명심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좀 질문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좀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드린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 둘 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뭘 먼저 할 거냐는 뭐 마케터 분들이랑 잘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자사몰이다. 네. 자사몰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